그동안 게임을 즐기기 위해 돈을 썼습니다. 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혹은 게임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했죠. 게임을 즐기면서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 이런 게임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 투 언이라고 불리는 게임들이죠. 플레이를 해서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 투 언 게임에서는 오브젝트들이 NFT로 만들어집니다.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임 속 건축, 아바타, 의상, 무기 등의 아이템들이 NFT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하면서 이 아이템들을 획득하고 난 뒤 마켓플레이스에서 다른 아이템이나 게임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게 된 게임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투 언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희소성 있는 캐릭터나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게임에 따라서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전략에 따라 더 비싼 캐릭터와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키울 수 있습니다. 기존 게임에서도 게임을 하면서 캐릭터를 키우거나 아이템을 얻거나 하는 건 가능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이나 포인트는 그 게임 안에서만 소비를 해야 합니다. 돈을 받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건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투 언에는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사례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플레이 투 언 게임은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포켓몬고처럼 게이머가 캐릭터 엑시를 키우는 게임입니다. 성장한 엑시끼리 교배를 하면 새로운 종의 엑시가 탄생하기도 하고요. 성장 과정에 따라서 희소성이 있는 엑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엑시는 NFT로 발행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거나 교배 횟수가 많이 남은 엑시는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즐기면서 1일 퀘스트를 완료하면 SLP 코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SLP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게임은 이용자 수가 전 세계 100만 명입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생계를 위한 게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필리핀 사람들이 엑시를 키워서 판매해 돈을 버는 것이죠. 필리핀인 하워드는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일하는 것처럼 게임을 하고 있다. 게임 안에서 돈을 벌려면 그만큼 그 게임에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플레이하고 진심으로 플레이한다. 하워드에 따르면 최고 수입은 월 300달러, 약 35만 원 정도이지만 이는 필리핀에서 벌 수 있는 정규직 한 달 수입인 200달러보다 높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로 인해 새로운 사업도 등장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를 즐기기 위해서는 처음에 엑시 3마리를 구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 마리에 수십만 원 하기 때문에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엑시를 대여해주는 사업, 엑시 유니버시티도 등장했죠. 더 샌드박스는 블록체인판 로블록스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더 샌드박스는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게임 플랫폼입니다. 직접 아이템이나 건축물을 만들고 게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게임을 즐기는 요소입니다. 더 샌드박스는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아이템이나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는 복셀 에디터,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 게임을 만들고 수익화할 수 있는 게임 메이커입니다. 더 샌드박스가 로블록스 등 기존 게임과 차이점이 있다면 게임 아이템과 땅, 게임 콘텐츠가 NFT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플레이어들은 복셀 에디터에서 만든 아이템을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소유하고 있는 땅을 임대하기도 하고 게임을 만들어서 수익화하기도 합니다. 더 샌드박스의 아이템들은 그 용도나 희소성뿐 아니라 아이템을 누가 만들고 게임 속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도 아이템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국내 게임사 중에서도 플레이 투 언 게임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는 블록체인을 접목한 MMORPG 미르4를 지난해 말 출시했습니다. 미르4 플레이어들은 게임 내 광물인 흑철을 채굴해 유틸리티 코인인 드레이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흑철 10만 개당 드레이코 1개로 교환할 수 있고 드레이코 코인은 가상자산 위믹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비율은 매번 달라지지만 1 위믹스당 0.7에서 0.9 드레이코입니다. 1 위믹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매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기준으로 현재 1 위믹스는 4,400원 정도입니다. 게임에서 흑철을 채굴한 만큼
즉 게임 내에서 노동을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죠. 흑철 채굴은 NFT는 아니지만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활용했죠.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 투 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미르4는 오는 12월에 NFT 기술이 적용된 게임 캐릭터, 아이템도 유통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플레이 투 언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게임들이 최근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은 게임 개발사가 기획하고 개발한 대로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게임을 통한 수익은 게임사가 가져갔죠.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즐기는 대신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게임 심즈에서 플레이어는 내 캐릭터를 꾸미고 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임 내에 있는 자산을 게임 화폐로 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들은 다시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플레이 투 언 게임에서는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 잘 만든 건축, 게임 등을 판매하고 현실 세계에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즐기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게임 안의 오브젝트들을 NFT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획득하거나 만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부여했기 때문이죠. 기존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 구입한 아이템은 정말 내 소유일까요? 이 아이템들은 그 게임 안에서만 쓸 수 있고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내 아이템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는 게임 회사가 서버를 특정 시점 이전으로 복구하는 롤백을 하면 그 사이에 사용자가 구매했던 아이템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리니지 M의 문양 롤백 사건이 대표적이죠. NC소프트는 리니지 M에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문양 강화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플레이어들이 문양 강화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업데이트 이전에 문양 강화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던 일부 플레이어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했고 리니지 M은 문양 강화 시스템 업데이트 이전으로 롤백했습니다. 문양 강화 시스템 업데이트가 없던 일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번엔 롤백 전 문양 강화 업데이트에 결제한 플레이어들이 항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NC소프트의 이미지는 나빠지고 주가도 하락했죠. 플레이어가 돈을 내고 캐릭터를 강화했지만 게임사가 서버를 이전으로 되돌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유료로 구매한 아이템이지만 완전히 사용자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NFT가 적용된 플레이 투 언 게임에서는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NFT로 발행하면 게임 아이템과 그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은 게임 개발사 내부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 저장되고 관리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내용이 사라지거나 누가 위변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 소유가 된 게임 아이템은 게임 개발사가 사라져도 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아이템이 호환될 수 있는 다른 게임이 개발된다면 그 게임에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이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건 금융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임들은 게임 내부에 예치 기능을 만들어 플레이어가 게임 토큰을 예치하면 이자 수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를 스테이킹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플레이 투 언과 같은 형태의 게임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이나 플레이 투 언과 같은 게임에 대해 타행성을 이유로 등급 분류 거부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플레이 투 언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게임의 본질은 플레이 투 윈, 즉 놀이로서의 측면이 강하다. 게임이 플레이 투 언이 된다면 경쟁과 상호작용, 성취감, 협동심은 희미해지고 어떻게 재산상 이익으로 극대화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게임이 돈벌이가 되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은 낡은 관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플레이 투 언 게임은 게임이 즐기는 것을 넘어 경제적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미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플레이 투 언 게임이 즐길 거리가 아니라 생계수단, 즉 생산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엑시 인피니티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플레이 투 언 게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 단순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많은 이의 삶을 바꾸는 게임 모델이다. 또 우리는 플레이 투 언 게임을 통해 NFT가 구현하려는 가상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NFT는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 재산권을 만들었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죠. 이는 가상세계에서도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NFT와 메타버스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NFT를 통해 실제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부작용은 없을지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NFT로 게임 안에서도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게임보다 더 넓은 플랫폼의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경제 시스템도 예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 투 언 게임 안에서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엑시 인피니티처럼 처음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캐릭터를 대여해주는 사업, 또는 게임 아이템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 등 금융사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재산권이 인정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경제, 사회, 금융 시스템이 발전해 왔습니다. 가상세계에서도 NFT를 통해 재산권이 인정되고 가상세계에서의 생산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경제, 사회, 금융 시스템이 발전해 나가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상세계 경제는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싸이월드 도토리를 사는 것처럼 단편적인 것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가상세계는 더 복잡해지고 확장되면서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질 수 있겠죠. 가상세계 경제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현실 세계와는 다른 부의 재구성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플레이 투 언 게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